안녕하세요. 정PT입니다. 오늘은 센트럴 프로세싱, 중앙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중앙 처리 시스템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센서리 인포메이션, 센서리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센서리 모터 시스템, 이것은 센서리 인풋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그리고 아웃풋 내보내는 것, 이 과정이고요. 센서리 인풋에서 우리가 뭐 리셉터에는 메카노 리셉터, 머스큘러 리셉터, 그리고 이스터로셉터,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좀 더 있었죠. 그 정보들이 어떤 게 있었냐 했었고, 이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뇌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아웃풋으로 움직임을 내보내는데, 그 두 번째 과정 센서리 인풋에 대한 센트럴 프로세싱입니다. 또 우리가 구조적, 기능적 중에 구조적 기존에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능적인 부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였고, 그 기능적인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론이 되는 게 센서리 모터 시스템이라는 이론이 거고요. 우리 근육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액션에 따라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육이 액션이 작용됨에 따라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 근육은 또 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또 결국은 신경계가 작용을 하고 처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내놔야지 움직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뭐 과학 시간에서 전선, 전구의 예를 들면, 이 근육은 구조적인 거, 전선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센트럴 프로세싱은 뭐 건전지, 스위치, 뭐 프로그램, 뭐 코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전선에 대한, 근육에 대한 것만 불이 안 들어온다고 계속 고치고 있으면 고쳐질까요? 불이 안 들어온다고 이것만 고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 스위치가 안 켜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안에 프로그램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계속 전선만 고치고 있는, 뭐 근육만 고치고 있으면 계속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또 실패로 남는 거고요. 우리 구조적 기능적에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적인 부분도 접근해야 됩니다. 되게 우리가 치료에서 보면 맨날 마사지 하고 있고, 매뉴얼 하고 있고,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고, 또 그 근육만 뭐 어버드 로테이션이 안 되니까 세리투스 인테리어를 강화해야지, 로우 트라페지우스를 강화해야지, 이 생체 역학적만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만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능적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오늘 시간, 그리고 이전 영상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 하겠죠. 오늘 하는 아웃풋까지도 신경 써서 이러한 부분들에도 신경 쓰고 트레이닝 하는 법 꼭 집중하고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센트럴 프로세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척수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수 수준은 우리 움직임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조인트에서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반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TR 같은 반사를 말하는데요. 반사란 우리가 뭐 조절한다고 해서 조절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탁 일어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시적으로 일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면서, 혹은 속도도 빠르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 DTR을 알아보면 누가 쳤어,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응이 금방출을 통해서, 원웨이를 통해서 척수로 전달됩니다. 척수로 전달되고 이제 그 억제신경세포를 통해서 반대쪽 비랑근은 억제됩니다. 이런 것들을 레시프로컬 이니비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DTR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척수 수준에서는 이제 반사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 되게 평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뭐 제가 주로 하는 DNS에서도 평가로 이제 척수 수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척수 수준에서는 우리가 안정화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적 기능도 얻게 되고 혹은 협응력도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척수 수준은 평가로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피질 하수준입니다. 피질 하수준은 어떤 영역이 여기 있냐면 뭐 뇌간, 그 다음에 시상, 시상하부, 전정계,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영역에서는 뭐 평형, 자동적 자세, 그리고 균형, 정의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잠재의식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며 잠재의식적이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약간 무의식은 아니고 약간 반무의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몸에 밴 것들을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스윙을 배우는데 처음에 이거는 좀 의식적인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나도 모르게 반무의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잠재의식적이라고 하며 또 몸에서는 뭐 코어가 선행되는 거 혹은 체인을 이용되는 거 우리가 앞으로 갈 때 뒷근육들이 자동으로 사용되고 뭐 뒤로 길어지면 앞근육들이 자동으로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적인 이 피질 하수준에서는 척수 수준과는 달리 한 세그멘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멀티 세그멘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적인 이런 사용들 같은 경우에 모두 이 잠재의식적인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안정화되고 그리고 이동 그리고 코디네이션 그리고 자세적 기능 모든 것들이 이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또 트레이닝 할 때 더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영역이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질 수준입니다. 피질 수준은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며 또 이 세 가지 수준을 통합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피질 수준에서는 좀 의식적이고 속도도 가장 느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야구를 배운다 혹은 테니스를 배운다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쳐야지 혹은 뭐 스윙은 이렇게 가서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쳐야지 의식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도 가장 느리게 내가 먼저 생각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의식적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피드백, 두 번째는 피드포워드. 피드백 시스템은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먼저 움직임이 일어나고 추후에 교정되고 수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피드포워드 시스템은 감각 전에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먼저 선행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어에 먼저 활성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피드포워드 움직이기 전에 포워드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한 피질에 있어서 세 가지 영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은 우리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운동 전 영역은 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보조 운동 영역. 보조 운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움직임에 대한 경우 좀 프로그래밍화 해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각 중요한 영역들이 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트레이닝을 함에 있어서 이 영역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파이널 레벨, 두 번째 서브콜티컬, 세 번째 콜티컬 이렇게 세 가지 수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풋을 받아들이고 이제 아웃풋을 처리하기 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이제 내보내는 거죠. 알파 모터 뉴런 그리고 감마 모터 뉴런 근육이 여기 포함되며 이제 알파 모터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인 운동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감마 모터 뉴런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길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원심성 신호는 이제 반응을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풋이 좋고 그리고 프로세싱이 잘 됐고 모든 것이 다 좋다면 안정화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것이 잘 안 됐을 때
근육에서 과활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과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더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고 오버 액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러한 결과는 몸에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인풋도 알아봤고 프로세싱도 알아봤고 아웃풋도 알아봤습니다. 대개 우리가 보는 근육들은 아웃풋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표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각 운동계의 구조적, 기능적 구성 요소를 보면 구조적의 구심성 정보에는 기계 수용기, 근 수용기, 외부 수용기가 있습니다. 이게 센서리죠. 이것이 기능적에서 보면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고유수용성 감각은 이제 구조적으로 다시 봤을 때 중추적의 척수로, 피질하, 피질 이 영역으로 갑니다. 이게 구조죠. 이 영역에서 하는 거는 처리랑 운동 프로그래밍, 기능적에서 보면 처리 운동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 중추적에서 처리 운동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다시 원심성 정보, 구조적에서 보면 말초신경 알파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 근육 얘네들 타고 가는 거죠. 얘네들이 하는 게 또 기능적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고 하면 안정화, 자세 안정성과 관절 안정화, 그리고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에서 봤을 때 구조적, 기능적 이 두 가지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개 하는 것들은 이 구조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기능도 잘 알면서 이 기능적에서 어떻게 좀 더 접근하고 보실지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기능적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심성 정보가 좋아야 되는 거고 처리랑 프로그래밍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정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결과값으로 안정화 잘 안 나타나고 움직임에서 무브먼트가 좀 임페어먼트 나타나게 되면 잘 안 나타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손상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염증 유발하는 거고 불균형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브먼트에서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센소리 인풋, 센소리 프로세싱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아웃풋에서 그런 것들 안 나오게 또 통제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센소리 인풋 그리고 CNS 프로세싱 그리고 아웃풋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과정이 센소리 모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센소리 모터 시스템에서 센소리 인풋은 다양한 리셉터들이 있었죠. 그리고 센소리 정보들 그리고 이제 CNS에서 센트럴 프로세싱은 세 가지 수준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파이널 레벨, 서브콜티컬 레벨, 콜티컬 레벨 이 세 가지 수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프로세싱해서 아웃풋, 알파 모터 뉴런, 감마 모터 뉴런, 근육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정보들이 안정화가 되냐, 움직임이 일어나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 대해서 한번 운동에 접목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치료법들이 있지만 해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좋은 지지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들은 올바른 위치에 있어서 힘을 낼 수도 있으며 센서 리셉터에 있어서 되게 퀄리티 높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유수용성 감각의 기능들을 보면 어떤 거를 정보를 받냐 하면 방향에 대한 거, 속도에 대한 거, 힘에 대한 거, 관절 위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정보를 받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지면, 좋은 지지면, 그리고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도 안정화는 유지. 바뀌는 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안정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될 거고 안정화가 유지돼야 되고 또 이런 지지면 자체가 좋은 안정화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지면은 더 어깨에서 봤을 때 윙잉 스카플라나 잘못된 안정화를 가져올 거고 또 올바른 지지면 자체는 또 좋은 안정화를 가져오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트레이닝이 진행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런 지지면 그리고 안정화 이런 것들 잘 고려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동작을 하는 동안 잘못된 안정화 이런 것들도 아웃풋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후에 피드백으로 다시 안정화를 만들 수 있게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기능적으로 보는 첫 단계 센서리 모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제가 설명한 것 외에도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하고 되새겨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뒷장에 체인적인 방법, 그리고 안정화에 대한 방법 남아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추후에 더 고려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